저는 와. 이제 방송사 출신이잖아요. 예. 저희는 영상을 보면은 저게 어떤 카메라를 썼나 이런 것도 관심 갖는데 네. 저거는 일반적인 휴대폰이나 그 흔히 말하는 그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별도 장비를 썼어요. 다른 보니까. 장비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17년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춘예찬이라는 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청춘 예찬.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뭐 김기현 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저 이런 역사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오는데 그 지역에 제가 외대, 시립대, 경희대, 고대가 있기 때문에 아, 그 지역에요? 대학생들 아. 대학생들 자원봉사들이 저걸 지금 만드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언론계에서 일을 하고 그 친구들이 저걸 지금 촬영한 잘 겁니다. 만들었네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저도 영상을 보고 저거는 그냥 단순히 찍은 네. 영상이 아닌데. 최고 전문가가 찍었던 네네. 네. 이번에 그 국조특위 맡으셔가지고 본회의 때 그 관련된 보고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찬성을 하지 않고 다 반대했습니다만은 보고서 채택은 먼저 합의를 네. 했던 사항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투표할 때는 또 마지막에 그 반대를 하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는 본인들이 다 사이드에서 찬성을 했는데 채택할 때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 합의 사항인데 불구하고 찬성하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유, 참 답답하네요. 저희들 막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실은 앞서 이제 저희가 국방 얘기도 좀 했었어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방 산업까지 손을 댔던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초선부터 초지일관 국방위에만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옮기셨습니까? 원래 좀 인기 없는 근데 이제 상임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인기가 없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DJ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군 이 다음에 성장하고 크면은 환노위과 국방위를 한번 가보시게. 이유는 다른 상임위들은 의원들이 상당히 배정이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근데 네. 상대적으로 국방위하고 환노위는 숫자가 작습니다. 아하. 17명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연마하면은 발언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럼 스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는 다른 상위보다는 전문 분야가 많아가지고 네. 해군 장군이 육군 용어 모르고 육군 장군이 공군 장군이 해군 용어를 모릅니다. 예, 맞아요. 예. 이를테면 투묘. 네. 그러면은 이걸 해군만 알거든요. 아. 투표가 뭡니까? 그렇죠?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묘. 네. 투묘. 네. 단묘자 투자 이거 소도 투자. 근데 네. 이 상당히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과 연마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 스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런 약간 좀 그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을 가야, 네. 국방위를 가야 외연 학대의 군을 좀 포용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적대성, 보수성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야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들을 좀 제가 좀 포용을 해야 되겠다. 외연 확대 차원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야. 방송 분야도 보면은 방송을 오래 했다고 방송 정책을 알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 출신도 이제 뭐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 계시지만 이분들은 현장에서 뛰었지만 군 전반적인 정책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양당,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군과 관련돼 있는 정책, 안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단연 그 가장 안규백 전문가 의원님께서 지금 뭐 국방에 뭐 장군들 많잖아요. 뭐 김병주 의원이나 뭐 네. 예컨대 임종득 임종득, 한기호, 예, 그렇게 많은데 강선영 의원님. 그분들은 이제 현직들 해다 바로 국회의원 하시는 거고 네. 계속 이렇게 국방에 하셨으니까 훨씬 낫겠네요. 20년을 예. 네. 문민 차원에서 네.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제복 입은 민문 시민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군인을 이렇게 해서 이게 군대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을 복지와 인권 이런 문제들 많이 신경하다 보면은 장병들도 우리 야당 측으로 많이 견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다목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구라파 이런 나라들은 네. 한 의원이 한 분야에 아주 정통을 하거든요. 근데 고대 시립대 경희대 그 학생들이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도 접경지가 아니고 서울에서 오선 내내 국방위 한 의원이 있다. 네. 가서 네. 연구 한번 해봐라.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유명한 앞으로 얘기입니다. 네. 발전 이런 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뷰를 많이 오고 그럽니다. 네. 거기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여담인데 예, 한규백 의원님. 실은 요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네. 이 사달을 내놓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됐을 때 국방부 장관 자리가 비었다 이러니까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안규백 의원님을 오히려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절대 안규백 의원님을 장관으로 추천하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본회의장에서 거의 40번째쯤 돼가지고 나오셔서 이번 결과보고 국조특위 관련된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앉아 있던 분들에게 약간 심금을 울렸었어요. 네. 근데 그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 중에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게 다음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발췌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차를 거듭할수록 진실은 선명해졌고 거짓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깨어있는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발언대였습니다.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과제는 더럽혀진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이들입니다. 12.3 내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또다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권력의 사회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 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좀 네. 이 심금을 울리는 묵직합니다. 네,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국조특위를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전 박선원 의원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이 내란에 대한 음모들을 굉장히 잘 밝혀내셨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내란님이 국조특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공수처, 검찰, 헌재에서 다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특히 헌재에서 만약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바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해서 바로 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뒤엎고 맞습니다. 또 예. 증거를 채택하고 예. 또 너는 여기서 이 말하는데 왜 저기서 저 말하냐. 네. 일테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날 그 7월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국방부 컨벤션센터 앞에서 본인이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했다. 정부로부터 이용을 당했다. 네. 내가 군복을 벗고서 우리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그게 최초의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가장 오염이 안 되고 진실의 마음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죠. 그 이야기를 왜 했냐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3일 날 새벽에 11시 20분 어간에 헬기 타고 우리 운동장. 특수 네. 특임부대가 운동장에 왔을 때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와서 보니까 예. 국회를 난입을 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런 지시를 받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황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원들이나 부하들이 그 김현태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어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 짓이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네. 다른 진술하고 또 여당에서 회의오니까 뭐 번복도 하고 또 딴 얘기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예. 그건 제가 일격을 가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야, 네. 그 많은 것들을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하고 같이 가면서 네. 두 개가 저는 되게 병행이 잘 됐다는 생각을 많이 네네.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조금 협조를 너무 안 해서 조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자기들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불법 선거, 말도 안 되는 불법 선거, 네. 동문서답, 예. 성동격서, 엉뚱한 얘기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부시 있고 발바닥 긁는 것을 격화소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서양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네, 그거만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법 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스웨덴을 선관위를 갔더니 스웨덴 선관위가 네.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선진적이어서 벤치마킹을 자기가 하겠다. 스웨덴에서요. 스웨덴에서. 네. 거기 가니까 스웨덴 입양된 그 하원 의원이 여성 의원이 우리 한국 교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분하고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스톡홀름 가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그분하고 그 아바공원을 제가 네. 걸었던 기억이 나와요. 네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냐? 그러니까요. 내가 사법청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똑같은 제도와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사람도 부정선거네? 말문이 막히는 네. 거죠. 사실 이런 그 특이나 네. 그리고 주요한 시기에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면 상대들의 허점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진행도 중요하고 또는 아까 일정도 말씀하셨는데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국조특위를 보면서 저도 거기 가고 싶은데 아까 지원했었는데 예, 떨어졌어요. 못 갔죠. 예.